1970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조종사 브루스 제르노는 경비행기 비치크라프트 보난자의 아버지와 동업자 2명을 태웠습니다. 이들은 바하마의 안드로스 섬에서 이륙하여 북서쪽의 플로리다 해안으로 향했죠. 당연히 이들은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공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브루스가 수십 번이나 비행해본 평범한 길이었죠. 이 비행은 보통 문제없이 1시간 반 정도면 끝났습니다. 브루스는 이륙해서 고도를 점점 높였어요. 시작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 앞에 작은 구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계속 커졌어요. 비행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었죠. 브루스는 비행기로 그 구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으로 잘 나왔죠. 그는 고도를 높였는데 신비한 구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구름은 어마어마했지만 브루스는 구름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비행기 주변이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폭풍 구름도 아니었고 비가 오던 것도 아니었어요. 브루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쾅! 그는 하얀 섬광을 보았습니다. 브루스는 이 구름이 이륙할 때 통과했던 구름과 똑같은 구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분을 더 비행했어요. 이제 구름은 원통형 모양이 되었고 비행기는 중심부를 통과해 날고 있었습니다. 넓고 끝이 없는 터널처럼 보였고 브루스는 이곳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분 후 그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구름 터널의 벽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앞에서 벽이 닫히고 있었죠? 항공 계기판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소용돌이처럼 좁아지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자기기들은 계속 엉망이었어요. 브루스에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엄청난 20초가 흐르고 그는 이 안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비행기로 터널을 뚫고 나올 때 5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고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구름은 흩어졌고 이제 비행기는 회색빛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속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브루스는 즉시 라디오로 지상 통제실에 연락을 해서 위치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운항 관제사가 녹색 화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브루스의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잠시 후 운항 관제사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영공에 있다고 말했어요. 브루스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체 비행은 보통 약 90분이 걸렸다고요. 이번에는 목적지까지 47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비행기 모델에는 제한된 최대 순항 속도가 있었고 이를 넘어서 마법처럼 초음속 속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운항 관제사가 실수를 했었나 봐요. 하지만 구름이 갈라졌을 때 브루스는 자신이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이 미스터리를 풀 시간이 되었어요. 브루스는 남은 연료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계산 후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원래의 비행에 들던 연료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거든요.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그날 84개의 태양 흑점이 기록되었고 태양풍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권에 혼돈이 생겼고 비행기의 기기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이애미에 도착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동안 이 에피소드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또 다른 미스터리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